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사회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제 국토와 우리 생활 단원 끝부분 쪽에 이르러서 이제 인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국토의 모습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두 교시 묶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교시 수업이라서 조금 영상의 길이가 짧을 수 있고요. 77쪽에서 79쪽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국토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이제 탐구해 볼 주제는 산업, 교통의 발달. 산업 발달이랑 교통의 발달이 인문 환경에 해당하는 거 지금쯤이면 이제 다 알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 우리 국토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를 이번 시간에 탐구해 볼 거예요. 이제 이런 걸 탐구할 때 그 나만의 이론 같은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설 설정. 그러니까 뭐 산업과 교통이 발달했으면은 뭐 선생님이 가설을 세워본다면 뭐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발전하게 되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맞는 생각일 수도 있고 틀린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증거를, 그러니까 주장을 했으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 77쪽의 인구 분포도, 그리고 이제 공업지역 분포도, 교통도를 활용해서 뭐 이게 관계가 있어서 이 생각했던 이론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일단 77쪽 선생님이 먼저 읽어볼게요. 인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국토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우리 국토의 모습이 나타난 여러 지도를 살펴보고 인구, 도시, 산업, 교통 간의 발달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림과 도표를 볼 때는 도표의 제목부터 봅니다. 2015년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도.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려진 지도예요. 그리고 이제 그림 왼쪽 맨 위를 보세요. 점 한 개당 1000명이래요. 그리고 보면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있는 경기도까지 해서 핑크색 점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뭐 부산, 울산, 대구, 대전, 세종, 광주, 제주도에 조금씩 있고 이제 나머지는 좀 적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 시간들에 배웠던 것처럼 수도권이라 하면 다시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과 또 이제 각 광역시에 조금씩 몰려 있고 나머지는 점의 분포가 적어요. 그 서울이랑 강원도 쪽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발달된 도시인 뭐 수도권, 광역시 등의 이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걸 확인했어요. 인구 분포도니까 인구를 확인했어요. 자, 봅시다. 77쪽 인구 분포도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은 뭐 수도권이랑 광역시에 사람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다. 특히 서울 같은 거 보면 그냥 서울 자체가 핑크색으로 색칠되어 있죠. 그 강원도나 이제 뭐 경북이든 뭐 기타 그냥 도를 봤을 때는 그 베이지색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핑크색이 엄청나게 많죠. 서울은 그냥 싹 다 핑크색이죠. 다음 이제 실질적 인구 분포도 위에 그 여러분 활동 자료 5번이랑 6번 활용하라고 여기 되어 있었는데 그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거 두 번째 질문 여러분 과제로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도 해보도록 합시다. 과제로. 교통도를 걸쳐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에서 볼 수 있는, 77쪽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인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지도에 이제 공업지역 분포도랑 교통도를 같이 보면서 그 인구 많은 곳에 과연 공업지역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교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같이 동시에 살펴본다면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은 산업, 교통이 발달이 되면은 인구가 증가하고 더 많은 도시가 생겨난다라는 결론을 1차적으로 내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생각해야 할 것들은 뭐 인구, 도시, 산업, 교통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나? 산업이 발달한 곳에 인구가 많은 까닭은 인구와 도시 성장, 그다음에 산섭이 아니라 이거 오타예요. 산업과 교통 발달에 따른 우리 국토의 변화 모습은 이제
그러니까 결론이 일단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러면은 이 PPT 이 슬라이드에서 1번 질문 빼고 2, 3, 4, 5, 6은 과제로 해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별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그 아까 관련된 뭐 교통 그거 자료죠. 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기역자, 니은자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주요 공업지역 아까 말했던 그 활동 자료 중 하나예요. 뭐 공업지역이 어떻게 발달되어 있는지랑 인구 분포도 아까 그 전해지도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저 지도는 그냥 77쪽을 보고 하도록 합시다. 선생님 실수. 네, 그래서 같이 놓고 봤을 때, 뭐, 인구 많은 곳에 공업지역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교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찾아서 아까 말했던 과제를 적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기역과 니은 지역 중 산업과 교통이 발달된 지역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기역이겠죠. 보면은 그 우리 국도나 고속도로가 뚫려 있으면 이렇게 약간 몸에 흐르는 핏줄, 혈관처럼 이렇게 지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기역, 대전광역시는 엄청나게 많이 지나가는데 여기 니은은 뭐 이 줄이 그어진 게 없죠. 그리고 또 이제 공업 발달을 봤을 때 이쪽에는 있지만 같은 여기에 영남 내륙 공업지역이 글씨가 써져 있는 부분에는 뭐 음영이나 색칠이 칠해져 있지가 않죠. 당연히 기역이고 기역은 뭐 대전 지역이고 뭐 특징은 여러분이 해서 제출해 보도록 합니다. 다시 이거 인구 분포도 77쪽에 아까 선생님이 교통도랑 뭐 공업 분포도랑 겹쳐서 보든지 동시에 보든지 이렇게 말을 했었죠. 인구, 도시, 산업, 교통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써보세요. 이거는 사실 이 네 가지 요소, 인구, 도시, 산업, 교통이 다 서로 연관이 있어요. 사람이 몰리는 곳에 당연히 아파트나 집이 당연히 많이 생기고, 그럼 이제 도시의 기본 조건인 인구가 되니까 거기에 이제 서비스업, 우리 말했죠. 1차 산업은 자연에서 무언가를 얻는 거, 2차 산업은 공장을 돌리는 것,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이라 하는데 이제 사람과 사람을 대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 사람이 모여 있으면 당연히 집이나 이런 게 지어질 것이고, 그리고 인구가 거기에 있으니까 3차 산업이든 2차 산업이든 발전을 할 것이고, 당연히 사람들끼리 서로 오고 가야 되니까 교통이 발전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가 연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쇄적. 서로 이제 다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볼까요? 주요 공업 지역은 교통이 매우 발달했고 대부분 특별시와 광역시이다. 네. 그렇죠. 다음 이제 교통로는 주요 도시들과 국토의 구석구석을 그물망처럼 연결하고 있다. 다음 이제 산업과 교통이 발달한 지역은 다른 이 지역보다 인구가 많고 도시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오늘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산업이 발달하면 교통 발달이 필요해지고 우리 공업 같은 거 발달했을 때 선생님이 또 그런 거 말했을 거예요. 뭐 강원도 쪽에 옛날에 산업이 발달했던 거는 석탄이나 뭐 원자재 등이 있어서 그랬고 또 바닷가에 있는 거는 뭐 원료를 수입하기 좋을 뿐더러 완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밖으로 수출할 때도 좋아서 그러니까 산업 발달은 교통 발달이 당연히 필요로 하고요. 교통 발달은 산업의 생산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가 모인다. 일자리. 여러분 일을 해야 우리나라가 채택한 그 체계가 뭐 자본주의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을 벌려면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죠. 그냥 집에서 TV만 보고 있는데 뭐 누군가가 돈을 이제 매달 꾸준히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이 산업이 발달하면 당연히 거기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요즘 뭐 AI의 시대가 온다고는 하지만 아직 오지 않았고 사람이 필요한 그런 인력을 요하는 자리가 항상 산업이 발달하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벌려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인구가 모이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도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네.
뭐 이거 79쪽에 있는 건데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그냥 여러분이 가볍게 해보세요. 뭐 어렵지 않죠. 그냥 여기 있는 거 채워 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과제는 아까 선생님이 처음 슬라이드에 그 질문 1번 빼고 2번부터 밑에 맨 끝까지 다 적어보라 한 거 그거랑 이거 이제 79쪽에 교과서 79쪽에 내용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